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유 물건 처분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있어요. 이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아파트가 주택이죠. 할머니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을 했어요. 상속.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는 상속이고 살아있을 때는 징여죠. 근데 이제 어쨌든 사망 후 상속을 했는데 첫 번째 자녀한테 지분 50%, 두 번째 자녀한테는 지분 30%, 20% 이렇게 해서 지분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통 공유 물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공유 물건. 그리고 등기사항 증명서, 우리 권리관계 확인할 때 보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면 등기 원인이 상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일단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분을 확인하면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매수인이 이 사람 지분이 제일 큰 사람하고 계약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체를 다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이 한 명이 나머지 사람한테 위임받은 걸 가지고 계약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세 가지 정도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그 상속, 공유 물건에 대한 처분은 어떤 경우에도 세 명이 전부 다 관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매도가 됩니다.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 자녀 중에서 그 지분율에 상관없이 한 명이 나머지 두 명한테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만 받으면 되나요? 네. 잔금 시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위임받은 자녀의 것만 있으면 되나요? 이게 이제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상속받은 물건은 결국은, 공유물로 보는 거잖아요. 공유물. 이 공유물에 대한 처분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런 거 지분율 상관없이 공유자 전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분율이 제일 크다고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이 나머지 30% 처분 행위는 그런 거예요. 처분 행위.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임차를 한다고 가정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자녀가 지분율이 예를 들어서 51%예요. 그러면은 임대를 넣는 행위들 같은 경우는 그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처분 행위는 달라요. 그 공유물에 대한 처분 행위는 전체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서류들도 각자 이 매수인한테 교부를 해줘야 된다. 이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매도할 때 매번 이 사람들이 다 와서 할까요? 물론 와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한 명이 두 명한테 매매 계약을 위임받아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서류가 넘어가기 전에 매매 계약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매매 계약을 할 때 그냥 첫 번째 그 자녀가 50% 지분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동생들한테 다 위임받았으니까 매매 계약은 체결하셔도 돼요.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첫 번째 자녀가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첫째, 둘째, 셋째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첫째, 둘째, 셋째가 이제 첫째가 와서 자기가 위임 받았으니까 그냥 계약하시면 돼요. 이건 안 돼요. 이 자녀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자녀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자녀들한테 매도를 할 수 있는 위임장, 그다음에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시켜 주고 나서 매도 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그 위임장은 반드시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했느냐, 그 위임장에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상의 도장과 그 위임장에 있는 도장을 확인해서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는 공유물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반대로 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게 상속은 좀 얘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자, 반대로 그러니까 지분으로 되어 있는 상속받은 주택. 그러니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딱 띄웠는데 주인이 3명이에요. 이런 겁니다. 이 상속받은 주택을 또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자, 이런 거요. 남편이 이제 부인한테, 7분의 3 지분을 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한테 7분의 2, 나머지 7분의 2, 이렇게 해서 줬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지분별로 이제 남편이 사망하면서 자식하고 부인한테 1.5대 1로 이렇게 지분비율로 해서 상속 비율로 해서 이제 집을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상속으로. 자, 이럴 경우에 이게 계약을 하는데 7분의 3인 어머니 통장으로 계약금을 이체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 무슨 얘기냐? 부모 자식 간이라도 결국은 별개의 인격체로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토지를 가지고 대출을 한번 연결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은행에. 근데 그때 은행에서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었어요. 2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위 이제 법원에서 허가 받은 내용을 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었더니 그때 대출이 됐어요. 그만큼 까다롭게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미성년자 하더라도 이런 별개의 인격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 모두가 계약 당사자가 돼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되고, 해당하는 어머니한테 대리권을 수여한다. 예를 들어 대리권을 수여한다. 이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 한해서 또 마찬가지로 계약금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계약금 들어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런 거가 있네요. 요거는 별도 이제 공인중개사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계약을 할 때에는 서류상에 문제가 없었다. 서류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조금 서류가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서류를 받아서 보여줬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추인에 대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는. 근데 이제 확인 설명을 뭐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못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부 확인시켜주고 그 자리에서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당사자도 지분별로 되어 있는 공유장 전부에 대해서 다 기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오늘 좀 어려운 내용 얘기했는데, 상속은 이제 가끔 제가 올리면 상속에 관련된 부분을 가끔 올리면 굉장히 조회수가 많아요. 상속받은 주택으로 공유하고 있는 집을 매도를 하거나 임차를 내거나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조회수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받은 주택을 팔 경우에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보면 조금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추가로 좀 상속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더 올리도록 할게요. 좀 상속하고 증여 부분은 이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저는 올리거든요. 내용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이런 거. 뭐 돈을 뭐 이런 거는 저는 안 해요. 근데 뭐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근데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을 때 그거를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거를 보존행위를 어떻게, 이게 임차를 넣는 거를 또 보존행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판례나 내용, 뭐 상속권자라고 하잖아요. 이 상속권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소위 협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집은 공유물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공유물, 주택 매도 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봤어요. 네, 궁금한 사항은 댓글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